안녕하세요. 온몸 엑스파일 진행을 맡은 이기양입니다. 24시간 열일하는 내 몸을 위한 건강 엑스파일. 오늘은 전 국민의 평생 숙제, 다이어트의 숨겨진 엑스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떠올릴 때 의지력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적게 먹으려는 노력, 땀 흘리는 고통, 그리고 야식의 유혹을 참아내는 인내심. 그래서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 저칼로리 식단을 짜고 헬스장 등록을 서두르곤 하죠. 하지만 과연 이런 의지만으로 내 몸의 본능을 완전히 이겨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건 노력의 부족이 아닌 우리가 몰랐던 다른 이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는 식욕과 지방 연소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숨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를 굶주리게 만들고, 때로는 죽어라 운동해도 지방문을 꽉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몸이라는 이 거대한 기계를 조작하는 리모컨이자 살이 찌고 빠지는 그 경로를 담당하는 설계자와 같은 이 존재. 이 존재를 공략할 수만 있다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다이어트의 엑스파일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향기를 맡을 때, 심지어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태우는 활동을 반복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본능처럼 다가오는 이 허기와 폭발하는 식탐은 살을 빼려는 인간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지독한 숙명인데요. 고도비만, 각종 성인병,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는 요요 현상은 개인의 자존감을 넘어 현대인의 삶 전체를 흔들고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매번 결심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 개인의 단순한 의지만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여기 실제 내 몸을 통제하여 계속 충동적으로 먹게 만들고 지방이 빠지지 않게 방해하는 비밀 신호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다이어트와의 전쟁에서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존재. 다이어트의 엑스파일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자, 그럼 호르몬은 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살을 찌우고 또 빠지게 만든다는 걸까요? 평소에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호르몬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몸을 연구해 오신 정근 의학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근입니다. 다이어트의 엑스파일, 호르몬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우선 호르몬이 무엇인가에 대해부터 알아야 합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각 기관에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혈액 속으로 분비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의 특징은 다른 기관의 기능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몸의 여러 생리 작용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상태를 조절하는 데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체중을 관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바로 소비되지만 특정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무조건 지방 저장고를 향하도록 설계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적게 먹더라도 몸속의 시스템이 저장 모드로 바뀌어 있으면 에너지가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체내에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호르몬은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울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움켜쥘 것인지를 결정하는 대사 조절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열쇠입니다. 호르몬이 몸의 에너지 흐름까지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점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호르몬 중에 어떤 호르몬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우리의 살을 찌우고 또 빠지게 만드는 건지 살펴볼 텐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호르몬은 어떤 방식으로 지방을 쌓거나 태우게 만드는 건가요? 호르몬이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호르몬 중에서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과정은 단순히 음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지방 세포라는 창고에 갇히는 과정인데요. 이 흐름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핵심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흔히 혈당 조절을 하는 호르몬이지만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강력한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 몸은 에너지를 지방 세포의 형태로 저장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잠깐 땀 흘려 운동을 하더라도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연소되지 못한 채 체내에만 머물게 되며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른바 저장 강박 체질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살을 뺀다는 것은 인슐린 수치를 낮게 안정시켜서 꽉 잠긴 지방 세포의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하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태워 없애는 연소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은 단순히 건강 지표가 아니라 내 몸의 체중 조절 시스템을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슐린 하나만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 간격, 정제 탄수화물의 제한, 그리고 적절한 공복 시간이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인슐린의 지방 연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으로 지방의 축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겉으로 봤을 땐 알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슐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길래 인슐린을 자극하고 결국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건지 그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궁금해지는데요. 박사님,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은 어떤 단계를 거쳐 혈당을 조절하고 또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살이 찐다고 말하는 현상의 배후에는 인슐린이라는 아주 부지런한 에너지 배달원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가장 작은 에너지 단위인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럼 혈액 속에 포도당, 즉 혈당이 많아지겠죠? 이때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비상 호출을 받고 쏟아져 나옵니다. 인슐린의 임무는 혈액 속을 떠다니는 이 에너지들을 잡아 우리 몸의 세포라는 방 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단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엔진인 근육세포를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에너지가 왔으니 어서 쓰라며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넣어주죠. 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운동량이 부족해서 근육세포가 적다면 근육세포는 금세 가득 차 문을 닫아버립니다. 갈 곳을 잃은 에너지가 혈액 속에 남아 있으면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인슐린은 다급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간이라는 임시 창고에 에너지를 쟁여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간 창고조차 용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금방 꽉 차버리고 말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갈 곳 없는 포도당이 여전히 혈액 속에 넘쳐날 때 인슐린은 최후의 수단인 세 번째 단계를 가동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용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공간, 지방세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인슐린은 남은 포도당을 중성지방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보관하기 쉬운 형태로 모양을 바꿔서 지방세포라는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넣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인슐린이 혈액 속에 떠도는 동안 우리 몸은 저장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인슐린은 에너지를 지방 창고에 집어넣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고에 저장된 지방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창고 문에 강력한 자물쇠를 채워버립니다. 즉, 내 몸에 인슐린이 가득 찬 상태라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운동을 해도 우리 몸은 창고 안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까요. 몸은 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창고 문은 잠겨 있으니 뇌에 다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 또 음식을 먹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다이어트라는 것은 적게 먹어서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인슐린 수치를 낮게 안정시켜서 이 지방 창고의 자물쇠를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요. 인슐린이 에너지를 배달할 때 가장 먼저 들르는 곳, 그곳이 바로 근육세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내 몸에 근육이 많다면 그 에너지를 받아줄 그 방이 아주 많고 넓다면 인슐린이 지방세포로 가기 전에 대부분의 포도당을 근육에서 다 처리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근육이 많을수록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호르몬의 이동 경로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근육이 많으면 정말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추측이 정확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타당한 논리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가져온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소모의 종착지이자 포도당 거대 창고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약 70에서 80%가 바로 이 근육 세포에서 처리되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근육은 인슐린이라는 배달원이 가져온 물건을 무조건 받아주는 VVIP 고객과 같습니다. 근육이 많고 튼튼할수록 인슐린이 문을 두드렸을 때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인슐린 민감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배달원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근육이라는 큰 창고가 금방 가득 차버리니 인슐린은 할 수 없이 그 다음 단계인 지방세포라는 창고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근육이 없는 사람은 인슐린이 곧장 지방 창고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절반 이상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굵고 근육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거대한 포도당 댐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휘몰아쳐도 허벅지라는 큰 댐이 포도당을 쑥쑥 흡수해주니 인슐린이 폭주할 일이 없고 지방이 쌓일 틈도 적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당분을 섭취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근육조차 이제 그만이라며 문을 닫아버리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에 엑스파이린 호르몬을 잘 다스리려면 인슐린이 좋아하는 넓은 근육 창고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창고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적절한 에너지를 넣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받아주는 VVIP 고객이라는 비유. 정말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많으면 인슐린이 지방으로 갈 일을 줄여주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박사님, 아까 잠깐 언급하신 내용 중에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려고 열쇠를 꽂았는데 세포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틴다는 뜻인가요? 만약 내 몸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아무리 근육이 많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을 빼는 게 불가능해지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박사님,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왜 우리 몸은 인슐린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한마디로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자물쇠에 맞지 않게 되거나 세포가 아예 문을 용접해서 막아버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인슐린이 다가왔을 때 세포가 문을 활짝 열어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단순당이나 가공식품을 너무 자주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쉴 새 없이 분비되겠죠. 세포 입장에서는 인슐린이 너무 자주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중에는 이 신호를 소음처럼 느끼게 됩니다. 또 왔어? 이제 그만 좀 해. 라며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의학적으로 말하는 수용체 감도 저하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째,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혈액 속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떠돕니다. 췌장은 아직도 혈당이 높네? 인슐린이 부족한가 봐 라고 착각해서 인슐린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냅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이 홍수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까 제가 인슐린이 높으면 지방 창고 문이 강력한 자물쇠로 잠긴다고 말씀드렸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하루 종일 높게 유지됩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지방 창고는 24시간 내내 쇠사슬로 묶여 절대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셋째, 세포는 에너지를 못 받아서 굶고 있는데 혈액에는 에너지가 넘쳐나고 그 에너지는 결국 전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인슐린의 마지막 수단인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마른 비만이나 복부 비만의 주범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다이어트는 브레이크를 꽉 밟은 채 엑셀을 밟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인슐린이 지방 분해를 막고 있으니 차는 나가지 않고 엔진만 과열되는 꼴이죠. 따라서 다이어트의 시작은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무뎌진 세포의 감각을 깨워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이 하루 종일 지방을 저장하게 된다니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는데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꼴이라니. 다이어트가 왜 그렇게 쉽지 않은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일상에서 뭘 잘못하고 있길래 이 귀한 인슐린 열쇠를 고장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 중에 혹시 범인이 숨어 있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는데요. 박사님, 일상생활 속에서 인슐린을 폭주하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네,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을 때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려고 인슐린을 한꺼번에 과도하게 쏟아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슐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3대 주범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마시는 당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커피, 탄산음료, 심지어 건강하다고 믿는 과일 주스까지 포함됩니다. 액체 상태의 당분은 씹는 과정 없이 곧장 소화기관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매우 빠른 속도로 끌어올립니다. 과일 자체를 먹을 때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지만 즙을 내서 마시면 식이섬유는 파괴된 상태라 당분 폭탄만 남게 되어 인슐린을 폭주시킵니다. 두 번째 주범은 정제 탄수화물의 빈번한 섭취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로도 혈당을 빨리 높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야금야금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입이 심심해서 먹는 과자 한 조각, 사탕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쉬어야 할 인슐린 배달원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인슐린이 쉴 틈 없이 계속 혈액 속에 머물게 되면
세포들은 결국 그 신호에 무뎌져 문을 닫아버리는 저항성 상태가 됩니다. 혈액 속 인슐린이 있는 상태를 우리 몸이 기본 상태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 바로 거기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범은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음식이 아닌데 왜 관련이 있냐고 물으실 텐데요.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이 코르티솔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막 내보냅니다. 즉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슐린 수치도 덩달아 높아지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피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도록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인슐린이 쉴 수 있도록 식사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내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얼마나 쉬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몸속 호르몬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현대인 중에서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대사 시스템이 꼬여버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망가진 내 몸을 영영 포기할 수는 없겠죠. 한번 무뎌진 인슐린 열쇠를 다시 날카롭게 갈아서 꽉 잠긴 지방 창고 문을 활짝 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고장난 인슐린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고 우리 몸을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행히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호를 주기 시작하면 서서히 대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방을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먹는 순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를 먼저 충분히 먹고 단백질을 이어서 먹은 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순서로 하면 혈당 상승이 다소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지만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 전체 식사 구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단독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는 내 몸에게 공복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과다한 칼로리 섭취, 비만, 운동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쌓여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식을 피하고 밤사이 최소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습관은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당뇨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 후 시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화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15분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 후 하체 근육을 가볍게 사용하면 포도당이 근육으로 더 잘 이동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산책의 강도와 식사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크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식단, 운동, 수면 등 전체 생활 패턴과 함께 실천될 때 인슐린 시스템 개선과 체중 관리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호르몬이라는 게 살이 쪘을 때 갑자기 약을 먹거나 또 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평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고 또 얼마나 휴식을 주느냐 하는 일상의 습관이 결국 몸의 대사 흐름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몸무게의 그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인슐린 열쇠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또 내 몸이 지방 창고를
억지로 잠그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과제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평상시 사소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유리하다는 말씀이 깊이 와 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해온 호르몬의 신호체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결국 내 몸을 바꾸는 힘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식사 순서와 짧은 산책 같은 작은 관리에 달려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이어트의 엑스파일은 호르몬이었습니다. 살을 빼고 싶을수록 더 철저히 지켜야 할 몸 안의 신호. 오늘부터라도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내 몸에 공복이라는 휴식을 주는 일상의 작은 실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켜줄 단 하나의 비책 온몸 엑스파일.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